네,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바로 시작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떤 물건에 20%나 되는 관세를 붙였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어떨까요? 이건 뭐 거의 경제학 법칙을 무시하는 수준인데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놀랍게도 지금 일부 한국 제품들한테는 이게 새로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무역 전쟁으로 시끄러운데도 말이죠. 몇몇 핵심 부품들은 너무나도 중요해져서 사실상 그 어떤 경제적 압박에서도 자유로운 뭐랄까 무적 상태가 된 거죠. 대체 어떤 제품들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 그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은요, 우리가 평소에는 거의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회 기반 시설, 바로 변업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 물론 우리가 동네 길가에서 보는 그런 작은 초록색 상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차원이 달라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우리 집까지 안전하게 보내주는 말 그대로 전체 전력망의 심장과도 같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산업용 설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퍼펙트 스톰처럼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한꺼번에 몰아닥쳤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이 세 가지 요인이 단순히 더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리면서 수요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미국의 전력망이 너무 낡았다는 겁니다. 대부분 2000년대 초반에 설치된 것들인데 수명이 거의 다 돼서 이제는 대대적으로 교체해야 할 시기가 한꺼번에 닥친 거죠. 두 번째는 바로 AI 붐입니다. 이 AI라는 게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AI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 센터 하나 지을 때마다 막대한 양의 새로운 전력 설비, 당연히 변압기도 포함해서 새로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이게 왜 변압기 수요를 늘리냐면요. 태양광이나 풍력은 발전량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해둘 ESS라는 장치가 필수적인데 이 저장된 에너지를 다시 전력망으로 끌어오려면 결국 또 새로운 변압기와 변전소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수요가 넘쳐나는데 그냥 공장 더 지어서 막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변압기 생산에는 아주 독특한 병목 현상이 존재하거든요. 특히 이 초고압 변압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 땀 한 땀 만드는 명품에 가깝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장인이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단순히 돈 들여서 공장만 짓는다고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H대 현대일렉트릭 사장의 이 말이 바로 그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죠. 새 공장이 최대 생산 능력에 도달하는데 10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숙련된 기술자 한 명 키우는데 10년, 그리고 그 기술자들이 모여서 만든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기까지 또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입 장벽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지 거대한 변압기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놀랍게도 지금 기술 세계의 심장부, 바로 AI 칩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거대한 강철 상자가 아니라 아주 작고 강력한 AI의 두뇌, 바로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불리는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만드는 최첨단 AI 칩이 제 성능을 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엄청나게 빠른 특수 메모리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압기가 전력망의 심장이라면 HBM은 AI 모델의 심장인 셈이죠. 그리고 변압기와 똑같이 이 HBM도 지금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중요하고 대체가 불가능하다 보니 이 칩들 역시 사실상 관세가 통하지 않는 영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공급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 바로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권력의 이동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갑을 관계라는 게 있죠. 보통은 물건을 사는 고객이 갑, 그리고 물건을 파는 공급자가 을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힘의 균형이 고객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변압기나 HBM처럼 대체 불가능한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한국 기업들이 이제는 반대로 갑의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고객을 고르고 거래 조건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관세 부담의 변화입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관세가 나오면 공급사랑 고객사가 비용을 나눠서 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내년부터는 미국 고객이 관세의 100%를 전부 다 내야 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HD 현대일렉트릭 사장의 이 발언은 사실상 승리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변압기 관세는 판매 가격에 전부 포함시키겠다.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 아쉬운 건 우리가 아니라 너희들이니 관세는 너희가 다 내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리고 이런 권력의 이동은 곧바로 돈, 즉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세 비용을 고스란히 고객에게 떠넘기게 되니까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곧 25%를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공급이 부족한 시대에는 다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제조 기술 그 자체가 바로 최고의 경제적 무기이자 권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종류의 슈퍼파워가 탄생한 셈이죠. 결국 이 새로운 기술 경제 시대에 진정한 힘은 누가 쥐게 될까요?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내는 혁신가일까요? 아니면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줄 유일한 기술을 가진 대체 불가능한 제작자일까요? 다음에 전등 스위치를 켜거나 AI를 사용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